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 가서 한 행동, 그리고 지난 주말 김정은이가 최고인민대회장에서 한 연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였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을 비교하면은 정말 세계를 보는 사람과 우물한 개구리의 차이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과 사이가 매우 나빴던 사람입니다. 초대 주한 미국 대사 무초는 은퇴한 이후에 오랄 히스토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정언을 남기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사로서의 체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위기를 맞으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특히 세계 정세를 보는 수준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국제 정세를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세계의 흐름을 탔다는 이야기죠. 그때 세계의 흐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결 구도였습니다. 그때 미국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 편에 서기 전에 아직도 미소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금명간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소련 쪽이 아니다. 소련 쪽에 서면 자유를 잃게 된다. 그러나 미국 쪽에 서야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워낙 똑똑하니까 자유만 주어지면은 잘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경제가 튼튼해지고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자주 독립할 수 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예견대로 1947년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소련과의 대결 구도를 갖추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휴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서게 되는 거죠. 유엔과 미국이 대한민국 건국의 삼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 정세를 잘못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규식 같은 사람이죠. 미소 대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평양에 올라가 봤더니 김일성이는 도대체가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때 좀 아마 김구 선생도 알았을 겁니다. 민족의 순진함으로 결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었고, 결국은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경력자로 남아야 될 때 마지막 1년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온 분이 막상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김구 선생을 위해서도,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승만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김구를 앞세웁니다. 김구를 앞세우는 이유는 뻔하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세계 6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자랑하듯이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GDP, 그리고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그야말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의 대통령이 마치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인 것처럼, 약소국의 대통령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참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세계의 존경을 받고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자들, 특히 모택동, 스탈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하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좋은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김정은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바로 국제 정세를 오판한 탓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국제 정세는 문재인, 김정은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본 구도가 딱 짜여 있습니다. 바로 1948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기본 대결 구도가 짜여 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미소 대결이니까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소련 편에 설 것인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었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김규식, 김구 노선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 일본, 유럽 자유진영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대륙의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국가 편에 설 것이냐 선택밖에 없습니다.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중간 노선을 취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간에 서려고 했더니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우리 편에 서라고 지금 욕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하고 같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될 시점인데, 스몰 딜,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 꺼낼 때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리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딱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는 우리가 강한 쪽에 서야 됩니다. 지는 쪽에 서면 안 됩니다. 강한 쪽은 누구냐? 미국이 강하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은 인구나 국토 면적은 중국이 조금 낮지만은 종합적인 국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고, 아마도 중국은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지도국가 되려면은 지도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 지도 이념이 있습니까? 중국에 인권이 있습니까? 법치가 있습니까? 중국에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력이 없으면 지도국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한미동맹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위협을 해도 한미동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요사이 일부 지식인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우리도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식자우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만 있으면 대한민국 안전합니다. 북한의 핵보다 몇천 배 되는 미국의
해구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있어야 됩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다음에 서독이 나토에서 탈퇴를 했습니까? 나토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절대 악인 것처럼 한미동맹은 절대 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 김정은이가 이제 수명이 다했습니다.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의 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입니다. 이 대북제재는 미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유엔의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입니다. 이 제재는 중국도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재는 뭐냐? 김정은에 대한 문명국가의 제재입니다. 김정은을 고립시킨 겁니다. 김정은을 고립시킨 겁니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문명국가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이 김정은을 사고 도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권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공동 운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동 운명체가 되면 안 되죠.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정권이 망한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지 않고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을 잘못 섰습니다. 줄을 잘못 섰어요. 김정은 쪽으로 줄 선 겁니까, 이거? 아니면 시진핑 쪽으로 줄을 섰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문재인 정권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한국은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핵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핵을 가진 나라, 살아온 나라 속에서 어떻게 생존합니까? 한국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해야 시진핑의 문재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문화대혁명을 겪은 시진핑 그룹에게는 그건 악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산혁명으로 정권 잡았다고 해서 혁명 좋아할 줄 압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자꾸 혁명 자랑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천안문 사태, 1969년 천안문 사태 때 수백 명을 죽이고 진압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오래오래 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진핑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면 아마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이런 판국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말로는 김정은은 딜레마입니다. 핵을 포기해도 망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망합니다. 북한 내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북한 이제 더 이상 100만, 200만 명 죽는 기아 사태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는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이른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가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주 측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종전선언 해달라든지 미국과 수교하자든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재 해제에 목을 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약점이 잡혀버린 거죠. 대북 제재 이 상태로 점점 밀고 나가고 한국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고 중국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을 때 과연 김정은이가 계속 지금 자세로 버틸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김정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독재자의 시간은 길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간은 길어봤자 8년이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은 길고 대한민국 시간도 깁니다. 김정은의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 북한 노동당 정권 저 체제의 시간은 어차피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하루는 짜증스럽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줄을 잘 세웠기 때문에 자유의 편에 섰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섰기 때문에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일본과도 친해야 하기 때문에 또 유럽과도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만 붙들고 있으면은 생명줄을 붙들고 있으면은 폭풍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줄을 잘못 쓴 것은 김정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정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시한부죠.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우승한 큰 교훈이 뭡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큰 수술을 4번이나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오로지 골프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니까 행운이 온 거죠. 싸우면서 버틴 거죠. 싸우면서 버티면 행운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도 타이거 우즈를 본받아서 천하대세는 우리 편이고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세계 편에 섰다. 문명세계 편에 섰다. 인류의 진보 편에 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은 가끔 웃으면서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웃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깝깝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